특전사 대위 출신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살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저는 6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아들 혹시 미국 가볼래? 띠용. 사건을 그랬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5명의 이모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막내 이모의 딸, 저한테는 10살 연상의 사촌 누나가 있는데, 사촌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내 이모의 교통사고로 세상에 떠나셨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희 가족, 특히 어머니께서는 사촌 누나를 친딸처럼 아끼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공부도 곧잘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스카이대학교 경영학부를 입학하였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외국계 금융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미국 본사에서 일을 해볼 인원들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셨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대로 미국행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게 되었는데, 왜 땡땡이 있잖니? 그 미국으로 이민 간 네 사촌 누나. 기억나지? 누나 소식 오랜만에 듣네. 근데 그 누나가 왜 무슨 일 생겼대? 별다른 일이 아니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하려네. 비행기표는 지가 보낼 테니까. 땡땡이가 미국 가고 나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잖니. 그리고 땡땡이 이번에 결혼한 거 알지? 미국인하고 결혼했대. 어머니와의 전화를 마치고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고, 후에 어머니와의 이런저런 대화를 한 뒤 6월 중순에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6월 중순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김포국제공항에서 타고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여튼 미국에 도착했대요. 기억하기로는 대략 오후 3시 반쯤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거리 비행 때문에 저희 부부는 많이 피곤했지만 외국에 왔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게이트를 출구에서 빠져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바로 사촌 누나분이셨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누나의 차에 짐을 싣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매형은 A씨 출근했지. 오늘은 좀 바쁜가봐. 내일부터는 휴가 내서 오랫동안 쉴 거야. 너희 온다니까 휴가 길게 냈어. 그래요? 저희 부부는 사촌 누나와 함께 공항에서 남쪽으로 한 35분 정도 걸리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촌 누나와 매형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도착했고 짐을 풀었죠. 매형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촌 누나에게 소개를 받으며 집을 구경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나 보던 미국의 흔한 가정집처럼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죠. 거봐, 미국에서 트위치 방송하는 사람들 생방송으로 클립 보는 거 보면 전부 다 수영장 있다니까. 나만 없어 수영장. 저녁 7시 반쯤에 벨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매형분이 도착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189 정도의 큰 키에 누가 봐도 운동으로 다부진 어깨, 짧은 갈색 머리, 진지한 표정, 포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촌 누나와 함께 간단한 입맞춤을 하고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데 한 2초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땡땡이. 뻘쭘하긴 싫었고 왠지 인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수를 쳤죠. 말이 끝나자마자 매형분이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부부의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Oh, I heard you beat you, Mr. and Mrs. 땡땡. Welcome to our house. And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어눌하지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도 하셨는데, 저희 사촌 누나와는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신혼 초창기 때부터 한번 배워보고자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실력에 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간 사촌 누나 집에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흘려서 9일차 정도 됐을 때 오후에 사촌 누나와 함께 버드와이저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형은 제가 특전사 간부 출신이라는 걸 이미 사촌 누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자기도 군인 출신이라며 매우 반가워했죠. 그러다가 매형이 군대 이야기와 현재 다니고 있는 민간 군사기업설을 좀 듣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이 민간 군사기업 PMC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JROTC 과정을 이수했고 메릴랜드 대학교 전자공학부를 나왔고 이렇게 해서 레인저 75연대 나왔다가 특수부대 그린벨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임관에서 12년 동안 복무하고 소령 계급으로 36살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밑에는 PMC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래요. 왜 군인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보이스카우트 대신해서 한번 해보는 걸 추천했는데 나름 유익했고, 대학교 때 친구들과 ROTC에 한번 도전해봤으며 운동을 자주 해서 체력에는 자신 있어서 군인하기엔 나름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 전역했어요? 힘들었어. PTSD가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었다. 실제로 군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판정을 받음. 스스로는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니었음. 지금은 티는 안 나지만 당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부상이 꽤 많음.
지금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나보다 더 심한 경우인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다. 당연히 파병 많이 가보셨겠죠? 그렇다.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레인저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일일이 다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 파병 당시 소대장이었는데 당시 소대원들 이름을 아직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린벨의 시절 때 뭐 당연하게도 지겹게 많이 갔으며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결국 많이 만나지 못해 헤어지게 됐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촌 누나 뻥치게? 사촌 누나가 중간에서 통역해줬다 그러는데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고? 잊어버리지 않고? 아까 근데 그 여자친구 얘기는 왜 했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거야? 아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유튜브 보니까 그린벨의 홍보 영상에 훈련 과정 같은 거 좀 보여주는데 실제로 당연히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하는 거고 다양한 훈련을 정말 많이 하는데 CQB 훈련 중에 C가지 전술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의 Q코스에 대해 저도 복무하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힘든가요? Q코스가 뭐야? Q코스는 대략 62주가 소요되는 훈련 코스로 62주? 1년이 52주인가? 62주 동안 훈련을 한다고? 1년 넘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역같았고 훈련 코스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뒹굴면서 훈련 교관들한테 몇십 번이나 고함이나 욕을 들었으며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전장에서 버틸 수 없었을 거다. 전장은 이것보다 몇십 배 더 지옥이니까. 델타포스나 외국의 유명 특수부대와 같이 작전을 한 적 있나요? 있음. SAS, SASR, KSK, C-10 그리고 델타 걔네들은 괴물만 모인 곳이었다. 같이 작전했던 부대 중에 가장 싫었던 곳은 어딘가요? 다 뛰어나고 매우 실력이 좋은데 C이 제일 싫었음. 그쪽이랑 우리가 하는 조크가 완전 다름. 같은 작전을 한 적 있었는데 당시 지휘관이 진지충이었는지 농담을 완전 싫어했음. 민간 군사기업으로는 어떻게 일하게 되었나? 군 동기에게 연락이 왔다.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솔직히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일반적인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배운 게 이런 건데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충고를 들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었다. 이게 가장 궁금한데 한국인들도 지원 많이 하나요? 일단 우리 회사는 없다. 다만 메이저급 회사들이 많진 않지만 꽤 지원한다고 들었음.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쪽, 아시아 쪽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일단 페이가 굉장히 세니까. 영어가 안 되면 탈락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많이 지원하나요? 우리 회사에도 몇 명 있는데 3년 전에 해외 업무 파견 목적으로 한 팀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휘하에 한 명 있었음. 해병대 포스리컨 출신이었는데 저격 정찰 담당이었음. 회사 출입 게이트 보안 담당자도 레인저 출신인데 한국계였음. 참고로 내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본 군생활 중 본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 베트남계, 한국계, 인도계가 가장 많음. 외국 유명 특수부대들도 지원 많이 하나요? 주로 미국과 우방국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부대들을 보유한 나라에서 군사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올 이유가 없어서 메이저급 업체들은 훈련교관으로 몇 명 데려온다고 들었다. 전술체계가 특수부대에서 했던 건가 비슷한가요?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팀장에 따라 다름. 팀장 권한에 따라 신입들이 오면 팀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자기가 제대한 부대 출신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마다 전술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훈련을 받게 되면 다 적응하고 따름. 위험한 일이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더 심각한지? 꽤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군사 업무인데 앉아서 CCTV만 보는 그런 직종이 아님. 내가 회사 온 지 1년째 안 되었을 때 들은 얘긴데 다른 팀에서 VIP 의뢰 경호 업무 중 중동에 파견됐었는데 반군에게 습격을 당했음. 그날 대북으로 출신 팀장, 코드 드라이브 담당인 그린벨의 출신 팀원이 전사했고 문제가 커지나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해결됐다고 함.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엔 심한 경우 부상만 입는 정도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심하면 1년 사이에 10명 정도 사망하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음. 연봉 체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군인 때보다는 몇 배 이상으로 많다. 다만 많이 받는 만큼 나가는 돈도 꽤 많은데 애초에 보험 자체가 안 돼서 스스로 부담을 다 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무기 커스텀 필요한 훈련을 받는데 드는 비용 여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지출해야 되나 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일반 팀원은 대략 최저 일반 팀원이 연봉 8,500만 원 받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받는데 나같이 매니저급 관리자는 연차마다 다르지만 작년 2016년에 받은 것을 정산해보니 보너스까지 합쳐서 5억이었다. 내가 속한 중견급이 이 정도고 메이저급은 얼마나 더 받을지 상상이 안 돼.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자세한 거는 못 말하지만 경호, 수송, 호송, 보안, 컨설팅. 근데 가끔씩 주위에서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청부업자 일 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속한 업체는 애초에 그런 일을 맡지도 않고 하지도 않음.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최대한 다닐 거야. 연봉 5억인데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더 여쭤본 게 많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적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국계 PMC 계열의 매형을 둔 특전사 간부 출신이 물어본 민간 군사기업은 돈을 얼마나 받고 어떤 일들을 하나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신기한 얘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할 게 많죠?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